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을 때 거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건네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저는 교육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의료 시스템을 많이 경험을 했고, 거기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도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3차 병원 진료도 접근성이 너무 좋다 못해 사실 너무 과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증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외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전문의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외래 진료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사실은 병실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더 중증이고 더 많은 전문의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분들인데, 오히려 그쪽 진료는 전공의들을 맡은 비전형적인 이상한 기이한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런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ICU 누구 갈래? 손 들어봐 했을 때 아무도 당연히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손 들어봐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여기가 업무 강도가 워낙 강하고, 문제는 잘못됐을 때 그 책임과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없을 순 없거든요. 근데 그게 누적되는 피로, 이게 사실 상당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그 환자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어떤 프리빌리지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 및 그런 보람을 느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을 때 거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건네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중환자의학과는 사실은 대형 병원에서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대학병원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TO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당연히 누구나 다 받을 권리 및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안타깝다고 느끼는 거는 수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의사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랑은 아니거든요. 이제 프론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환자를 엎드린 자세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거에 대한 수가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더 중증이고 더 많은 전문의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분들인데, 저희가 수백 병상이잖아요, 서울대병원은. 근데 내과계 중환자실 12병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초음파가 없어서 구매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 하나도 구비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더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 초음파 하나도 사기가 어려운 게 중환자실 현실입니다. 최소한 11명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규모의 ICU에서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규 데이 근무자들 그리고 나이트 근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봅니다. 왜냐?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용이 안 됐으면 갈 곳이 없고, 그러면 이제 미용을 하면은 사실 편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정페이로 하는데 어느 순간 지치면 그래 그러면 나도 조금 편하게 지내자 하고 다른 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아과를 전공을 해도 그걸 유지를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많아도 병원에서 고용할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미래가 없는, 한 번 많아졌는데 이 선배들이 다 다른 걸 하고 있고 남아있는 선배들은 맨날 이렇게 일에 쩔어 있고, 이런 거를 보는 후배들은 다시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가의 정상화, 누구나 다 계속 말하는 이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사과가 하나가 10,000원이면 그 10,000원을 지불해서 먹잖아요. 10,000원인데 갑자기 가게에 가서 아니야 나 7,000원에 사갈 거야 라고 억지 부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나를 시행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측정이 되든 그거를 적어도 100%는 받아야지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손해가 나지 않아야지만 이제 향후에 이런 인력 구조를 어찌 보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중환자실 처치는 비급여 비중이 절대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누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중환자의학과에 선택한 후회는 전혀 없고 향후에도 계속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비상체계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는 ICU 팀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환자의학과는 팀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제가 팀의 일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미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나